그러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 잘한 점 6개월을 평가하는 건 남아있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런 것들을 약처럼 삼아서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뜻인 건데요. 최수영님 이번에는 뭐 생각할 시간 안 드려도 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법도 있고 국민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인데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오케이.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인, 인치. 자, 김 소장님. 저는 경제. 경제. 예, 불안합니다. 예, 오케이. 불안합니다. 타파사님. 비전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 아쉽다. 김 의원님. 정치. 이번에는 김 의원님이 좀 오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얘기 많은데? 정치가 아쉽다. 김 의원님, 제일 아쉬운 걸로 이제 정치 꼽으셨는데 어떤 정치 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그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치입니다, 사실은. 예. 협치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도 저는 협치 쉽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지금 도와주는 야당 아니죠. 언론 환경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상황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이제 운명인데 이럴수록에 야당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또 영수회담 하시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미는 대통령의 네.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게 실패할지언정. 실패할지언정.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얻을 수 있는 그 소득이 있다고 봐요. 상대를 싸워서 이기는 게 정치라기보다는 상대를 무한하게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무한하게 하는 거?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내밀면 국민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고단수인 건데. 예. 과거 대통령들 스타일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부딪힌 사이였으면서도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는 모여서 같이 딱 얘기해서 자, 요거 내줄 테니까 요렇게 좀 해달라.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딱 결정해서 집행됐던 과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회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지도부끼리 좀 모여서 같이 모이셔서 이야기하는 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김 정치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분들은 그 대야 소통을 저는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3기 때까지 보세요. 하더라도 청와대 뭐 오찬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아주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 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자. 의향을 좀 물어본다든지 그런 그 정치, 그런 막후 정치를 못 해온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 옛날에는 뭐 사우나에서 여야 의원들이 좀 벗고 옷도 벗고 마음도 벗고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잘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다면서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옷 벗고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남탕 하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저는 야당 선배들하고 밥도 먹고 따로 술도 마시고 그걸 좀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끼리 싸우기에도 물론 바빴지만 뭐 친이 신방 엄청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좀 가까운 선배들이 있어요. 재밌는 선배들도 지금도 만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목욕당도 있었다고. 목욕탕. 목욕당. 목욕당? 네, 국회의원회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의원들이 거기서 목욕을 해요. 지하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안상수 의원 및 몇몇 의원의 주도로 목욕탕을 그래서 뭐 냉수 조절위원장, 온수 조절위원장. 진짜로요? 네. 당 유니폼은 없겠네요. 맨살. 양머리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그럼 목욕탕에서만 먹고 자고 삽니까? 목욕할 때만 만나서 목욕탕의 이름으로 밖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근데 옛날에 낭만 같은 건 더 이상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 총재가 대통령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서 여당 총재일 때. 그땐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여당 총재이면서 대통령이면요 권한이 막강하죠. 그에 공천을 직접적으로 줬거든요. 그렇죠. 여당 총재니까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절대 충성이죠.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야당 총재를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협상이 끝나면 그걸 끝이죠. 지금은요 대통령은 총재가 아니에요. 여당이. 대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당이나 그 야당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도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요. 돌아가서. 근데 거기서 의원총회에서요. 그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힘이 없어요. 그냥 2년짜리 같은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비판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거를 받아왔냐. 이런 걸 협의했냐 그러면요. 다시 또 없던 걸로 돼요. 그런 회담을 서너 번 하니까 만나러 협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 모델로 복원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지금은요, 옛날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과도기예요. 꼭 삼김시대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굳이 꼽자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했죠. 저는 가장 잘 된 모델이라고 봐요. 그때 정세균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회담을 하시는데 두 분이 만나시기 전에 사전 실무 조율, 특히 내용적 조율을 몇 차례를 했습니다. 진짜 국가들 정상회담 하듯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대변인으로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소위 말해서 합의문 비슷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삼김시대 아니더라도 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안 해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밀려서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언젠간 하긴 할 텐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원래 대통령들이 그래요. 밀리면은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늦어지면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탁 박사님, 시민 입장에서 여야가 이야기도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이런 거 좀 바라시죠?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 정권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5년 내내. 그래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비현실적이지만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은 총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총리도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고 싶다. 개혁이면 개혁이라든가 그런 그 총리를 앉혀서 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 내치에 관해서. 장관을 휘어잡고서 그다음에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협치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총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국정을 수행할 만한 그런 의욕도 능력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김성현 소장님, 한간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소위 왕따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건 아니냐라는 막 소문도 돌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요. 어쨌든 국무총리가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요. 국무총리에게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진상규명에서 빠져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언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이 건과 관련돼서 무슨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행안부 장관이 행여나 국무총리가 뭘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도 정당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전영기 의원이 무슨 질문할 때 보니까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예. 이렇게 앉아 듣다가 대답할 때 되니까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시는데 총리께서 농담을 하신 거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 하셨습니까? 어떤 발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하고 대화할 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 없음이 그대로 보여져서 저는 지금 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은 뭔가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는 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있는 몇 개 분야라도 좀 정해서 그런 데라서 좀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는 대통령이 참모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보면은 잘 모르시면 토의하고 공부하고 또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자리가 또 빨리 학습을 시켜주고 판단 능력이라든가 결정 능력들을 자리가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늘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방식이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인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전부 성에 안 차죠. 그러면은 이제 탓을 하게 됩니다. 야, 장관 하나 못 막아 하고 국민의힘 여당 탓하고 수석들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이 용산 참사 같은 이게 진짜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1만 글자 어치를 그냥 경찰만 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탓만 하게 되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총리 교체나 뭐 비서실장 교체, 인사쇄신 다 좋은데 대통령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인치, 비전 없음 이야기가 지금 좀 통했어요. 두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김영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이 지금 성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 내용이 있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들은 바로는 장점은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듣기보다는 많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여야 간에도 어렵지만은 토론이 되고 협치가 되고, 예, 저는 그게 이제 기본일 것 같아요.